7월 14일 화요일 미국 시장은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안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S&P 500은 0.4% 오른 7,543, 나스닥은 0.9% 상승한 26,107로 마감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5% 오른 12,661로 어제 낙폭을 상당 부분 되돌렸습니다. 다우는 IBM 급락에 발목이 잡혀 9포인트 오르는데 그쳤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변동성 지수 VIX는 3.9% 내린 16.50으로 안정을 찾았고 10년물 국채금리는 4.59%로 소폭 내렸으며 2년물은 9bp나 하락했습니다. 오늘 반등의 방아쇠는 6월 소비자물가 지수였습니다. 헤드라인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5%로 5월에 4.2%보다 크게 낮아졌고 예상치도 밑돌면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년 대비 상승률이 꺾였는데 이에 연준이 당장 금리를 올릴 필요가 줄었다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표했던 호르무즈 해협 20% 통행료 계획을 하루 만에 철회하면서 유가 부담도 한결 가벼워졌고 WTI는 2% 오르며 배럴당 80달러 바로 아래에서 진정됐습니다.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은 첫 의회 증언에서 지난 5년의 인플레이션은 국민에게 물린 세금이었다며 반드시 물가를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근원 물가는 2.6%로 여전히 연준 목표 2%를 5년째 웃돌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경계도 함께 나왔습니다. 개별주에서는 은행과 반도체가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어닝 시즌 첫 타자로 나선 대형 은행들이 나란히 기대를 넘는 실적을 내놨는데 골드만삭스가 사상 최대 매출과 3분기 연속 주식 트레이딩 신기록을 앞세워 9% 급등했고 JP모건은 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 JP모건이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반면 IBM은 하루에 4분의 1이 날아가며 상장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는데 그 이유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IBM 최고 경영자는 여러 고객이 소프트웨어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는데 점점 비싸지는 서버와 저장장치, 메모리에 자본을 더 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의 돈이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 병목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로 메모리와 저장장치의 공급 부족이 실제 기업 지출에서 확인된 셈입니다. 이 흐름을 반영하듯 엔비디아가 4% 올랐고 마이크론이 5%, 인텔이 4.5% 상승한 반면 퀄컴은 3% 내렸습니다. 정유주인 마라톤 페트롤리엄과 필립스 66, 발레로는 유가 강세 속에 또다시 사상 최고가에 올랐습니다. 오늘 매매는 부진한 자리를 정리하고 인공지능 하드웨어 병목 쪽으로 옮겨 담는 로테이션이었습니다. 현금성 자산인 SGOV와 함께 공매도 리포트로 추세가 꺾인 비올해 박스권에 머문 TSLA를 정리해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 자금으로는 단기 저점에서 눌린 SNDK를 비중 확대하고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으면서 눌림목을 준 GEV와 CRDO에 새로 진입했습니다. 저장장치의 SNDK, 전력의 GEV, 광통신의 CRDO는 오늘 IBM 발언에서 확인된 하드웨어 병목의 핵심 길목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추세가 꺾인 종목을 붙들기보다 병목을 쥔 종목으로 자금을 모으는 결정이었는데 진입한 자리가 눌림목인 만큼 반등 초입인지 며칠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배운 점은 헤드라인 숫자보다 그 숫자를 만든 구성 요소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장을 반등시킨 물가 지표는 겉으로는 3.5%로 시원하게 꺾였지만 무엇이 그 숫자를 끌어내렸는지 뜯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물가를 낮춘 주역은 기름값이었는데 이 기름값 하락은 지난달 이란과의 일시적 휴전 기간의 유가가 잠깐 내린 덕분이었습니다. 즉 구조적으로 물가가 잡힌 것이 아니라 일시적 요인이 숫자를 눌러준 것입니다. 실제로 음식이나 외식 물가는 여전히 끈적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기름값을 뺀 근원 물가도 2.6%로 목표치를 5년째 웃돌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하나의 안도의 방향을 단정하면 다음 달 유가가 다시 오를 때 반대로 놀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첫째, 좋은 지표가 나오면 숫자 자체보다 무엇이 그 숫자를 만들었는지 일시적 요인인지 구조적 변화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헤드라인이 좋아도 그 안에 끈적한 항목이 남아있다면 그 부분이 다음 지표의 폭병이 될 수 있으니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셋째, 시장의 하루 반응은 헤드라인을 따라가지만 방향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은 결국 구성 요소이므로 하루 안도 반등의 판단을 다 걸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투하세요.